유로파리그 우승 후보라고 했던 토트넘이 16강 상대 팀 중 가장 약하다고 본 크로아티아 프로팀 디나모 자그레브에게 2차전에서 3대 0으로 패배하면서 8강 진출에 실패를 하고 말았습니다. 이변이냐고요? 이 경기로 너무 명확히 알게 된 토트넘이었습니다. 토트넘은 원정에서 할 수 있는 총 공세로 자그레브를 상대했습니다. 선발 라인업은 먼저 토트넘 원년 멤버, 그러니까 5년 이상을 손발을 맞춰본 선수들을 출전시켰습니다. 그런데 무득점, 케인, 알리, 모우라, 라멜라까지 전반전 무득점입니다. 원정이고 비가 조금 내려서 잔디가 미끄러웠지만 어쨌든 무득점. 괜찮았죠. 어차피 1차전에서 2대 0으로 이기고 시작했기 때문에 이대로 끝나도 싱겁게 8강 올라가는 것입니다. 토트넘은 이런 안일함에 응징을 당하게 됩니다. 그것도 처참하게 말이죠. 후반전에 K리그에서 활약했던 오르시치가 후반 17분 환상적인 골을 터뜨립니다. 왜 환상적인 골이라고 표현했냐면 어디서 많이 봤던 골, 손흥민 존에서 손흥민이 자주 넣었었던 골을 기록했기 때문입니다. 이 한 골로 분위기는 더 이상해졌습니다. 토트넘은 분주했고 연이어서 선수를 교체에 투입시켰습니다. 그랬더니 후반 37분 오르시치가 또 멋진 골을 선사하면서 갑자기 1, 2차 합산 동점이 되어버렸고 연장전을 치르게 되었습니다. 치명적이죠. 토트넘은 이 경기를 가볍게 이기고 리그전을 준비해야 했는데 전력을 다 쏟는 것도 모자라 연장전까지 였습니다. 너무 힘들게 8강 올라가는 것이고 이렇게 올라간다고 한들 이미 팬들과 매체들은 맹비난 태세였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토트넘은 이미 다 지쳐 있었고 오히려 자그레브가 압도를 하게 되었고 연장 후반 1분 오르시치가 토트넘을 상대로 헤드트릭을 완성해버립니다. 이 퍼포먼스 정말 쩔었습니다. 토트넘은 이대로면 탈락이었습니다. 하지만 만약에 토트넘이 한 골이라도 넣는다면 오히려 패배를 하더라도 원정 골을 넣었다는 이점으로 8강에 진출할 수 있었습니다. 그때서야 심장이 쫄깃해지더라고요. 한 골만. 그런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물론 득점이 될 뻔한 아쉬운 상황은 있었는데 그런데 언급한들 토트넘은 탈락했습니다. 정말 충격적인 경기였습니다. 원정에서 한 골만 넣는다면 자그레브는 4골을 넣었어야 하는 경기에서 패배했으니까 말 다 했죠. 토트넘은 총 공세를 펼쳤다고 했지만 단 한 가지 문제가 해결이 안 됐다 보니 이런 결과가 일어난 것입니다. 손흥민이 없다는 게 이 정도일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이번 시즌 손흥민은 만만치 않은 팀들과 상대할 때마다 모두 출전을 했습니다. 그래서 손흥민의 존재감을 아주 조금은 크게 생각하지 못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경기 하나에서 손흥민이 얼마만큼 중요한 존재인지 절실히 깨닫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변이냐고 다시 묻는다면 이거 이변 아니었어요. 그냥 토트넘은 손흥민이 없으면 안 되는 팀이었다는 거. 팬들도 이 경기 패배 후 손흥민을 찾고 있습니다. 손이 토트넘의 중심이었다는 사실을 몇 년 전부터 말하고 있었는데 오늘 경기로 확실해졌군. 연장전까지 와버렸어. 손은 대체 어디 있는 거야? 손이 없으니 팀이 우르르 무너지는 게 완전 내 마음 같네. 손이 없으니 베일이랑 케인도 제대로 힘을 못 쓰는 것 같아. 빨리 부상해서 회복하고 돌아와줘. 손 같은 선수가 없으니까 기회가 있어도 골이 터지질 않잖아. 손이 부상으로 빠지게 돼버리면서 토트넘도 2년 연속으로 유로파에서 빠지게 되는군. 손 없이는 팀이 돌아가질 않네. 손이 너무 뛰어난 건지 팀이 전체적으로 한심한 건지. 이번 여름에 손이 이적하게 되면 오늘 같은 경기만 잔뜩 보겠어. 제발 그런 일만 없길 바래. 손이 부상만 아니었어도 유로파는 승승장구였을 텐데. 토트넘은 더 이상 가망이 없어. 손이랑 케인은 제발 연 끊고 이제 우승부터 해보자고. 너무 쪽팔린 경기였어. 손은 이 한심한 경기를 지켜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 제발 선수들이 열정 넘치게 경기 임해줬으면 좋겠어. 손을 보라고. 경기에 대한 태도 자체가 달랐잖아. 손의 성공을 막는 사람이 누군지 알아? 바로
토트넘이랑 무리뉴야. 소니 승승장구하길 바란다면 이젠 놓아줘. 우리가 이런 식으로 플레이하는데 소니 계약 연장하길 바라면 염치가 없는 거지. 토트넘의 유일한 희망은 소니 빨리 부상에서 회복하고 돌아오는 것 뿐이야. 이런 쓰레기 같은 경기를 몇 번 더 봐야 한다니. 네, 이런 토트넘을 손흥민이 그냥 떠나버린다면 그것도 참 잔인하긴 하겠네요. 네. 당장 아스톤빌라전에서 손흥민이 출격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예상치 못한 경기에 정신이 번쩍 드는데요. 토트넘 팬들의 각 선수들에 대한 평가 정리하고 오늘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베일, 오리에, 시소코 죄다 수비는 밥 말아먹었군. 아주 놀라운 결과야. 베일은 그냥 달리는 걸 멈췄어. 제발 책임감 갖고 다른 사람한테 패스 좀 하라고. 은돈벨레는 심지어 들어오자마자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 베일, 비니시우스, 레길로는 그냥 쓰레기 같은 플레이만 하고 있고, 선발에 산체스, 다이어가 센터백으로 있고 윙크스랑 시소코가 미드필더에서 뛰면 이런 결과가 나오는 거지. 8년 동안이나 이 팀을 응원했다니 내가 바보였어. 라멜라나 알리나 공격 못하는 건 매 한 가지군. 토트넘은 다이어, 산체스를 대체 왜 이렇게 밀어주는 거지? 수많은 경기들을 보고도 배운 점이 없는 건가? 무리뉴랑 다이어가 이 팀을 망쳐놨어. 다이어는 진심으로 뇌가 있는 거야? 팀이 제대로 굴러가려면 선수들 절반은 갈아치워야 해. 케인은 오리에나 다이어, 산체스 같은 선수들이랑 같이 뛸 필요가 없다고. 내가 뛰어도 로셀소보다는 잘 뛰겠다. 심지어 내가 더 싸게 굴러줄 수도 있어. 수비벽 무너지는 거 보면 시소코랑 로셀소가 얼마나 못하는지 확인할 수 있지. 무리뉴가 선수들 넣고 빼는 게 의미가 없는데 대체 왜 교체시키는 거지? 베르바인, 레길론, 로셀소, 은돈벨레, 비니시우스 전부 들어와서 한 게 아무것도 없잖아. 도어티, 데이비스, 알더베르트 최악을 찍는구나. 케인이랑 손 빼고 전부 갈아치우자. 도어티나 산체스 같은 선수들은 더 이상 보기 싫어. 베일은 유로파에서 한참 잘하고 있었는데 오늘 라인업이 한심해서 그런가? 같이 한심해진 기분이야. 다이어, 윙크스 등등 죄다 열정 없고 제대로 뛰지도 않았어. 팀 전체가 무능할 정도야. 이번 주에 아스날전이 최악의 경기인 줄 알았는데 이것보다 더한 경기를 볼 줄은 몰랐어. 레길론이나 산체스나 데이비스나 전부 거기서 거긴데 이제 그만 빼버리자. 데이비스는 분명 포치 밑에서는 괜찮은 선수였는데 세계 최고의 수비 축구 감독 아래에서는 오히려 수비를 못하는 게 아이러니한단 말이지. 토트넘 팬들에게 있어서 최고의 고문은 뭔지 알아? 바로 도어티랑 다이어, 윙크스랑 시소코를 경기에 투입시키는 거지. 시골팀 상대로 은돈벨레랑 로셀소가 들어가는 것도 자존심 상했는데 심지어 제대로 하지도 못했다는 게 더 속상하네. 크로아티아에서 돌아올 때 알리랑 무리뉴 같이 그냥 냅두고 와라. 윙크스랑 시소코도 그냥 거기에 남아줘. 레길론, 베르바인, 은돈벨레랑 로셀소, 비니시우스까지 교체도 5명이나 했는데 무리뉴를 포치로 교체하는 안 되나? 윙크스의 한심한 퍼포먼스를 보는 것도 이젠 지겹다. 이번 여름에 그냥 팔아버리자. 알리도 이제 끝난 것 같아. 저번에 보여준 오버헤드 킥이 아마 마지막 하이라이트였겠지? 윙크스가 거기서 뛰고 있다는 사실을 교체할 때가 돼서야 알아차렸어. 이 정도면 진짜 심각한 거 아니야? 데이비스나 도어티보다 못하는 축구 선수가 지구상에 존재는 할까?